자, is 인티저 해놓고 숫자가 옵니다. 자, 이게 정수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녀석이에요. 별거 아니겠죠? 정말 별거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정수죠? 얘는? 정수죠? 얘는? 아니죠? 트루 펄스? 끝! 넘어가서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써먹을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2에 53승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9007 199 2547 4099 나왔어요. 요 숫자를 가지고 1 해볼게. 2 해볼까? 얘는 되네? 3 해볼게. 이상하죠? 1도 했는데 똑같은 값 나왔고 2도 했는데 얘는 동작이 제대로 됐는데 3도 하니까 또 달라지고 4도 했는데 또 똑같아. 이 숫자를 넘어가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정수형의 메모리 공간을 설명드린 바 있듯이 그 숫자를 넘어간 범위이기 때문에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근데 이제 이것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타입이 새로 등장할 거예요. 2019년도에는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크롬에선 이미 돼요. 빅인트라는 게 새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00792 740992 여기 3하면 그냥 요건가 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해야 되나 봐. 모르겠다. 이거 저 써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아무튼 여기 나왔다는 거를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빅인트라는 녀석이. 한번 찾아볼까? 네, 프로포절로 있는 거라서 아직 뭐 저도 사용법을 다 익히질 않은 상태로 그냥 소개만 드리려던 건데, 아무튼 아까 그 원래 하던 얘기를 넘어갈게요. 안전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C 언어는 안 그러냐? C 언어도 그래요. 자바는 안 그러냐? 자바도 그래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한도에서만 계산을 잘 할 수 있어. 이제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상수로서 개념이 등장한 게 맥스 세이프 인티저입니다. 이 맥스 세이프 인티저라는 게 아까 봤던 9007 1992 54 74 0992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 세이프 인티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1을 넣으면 이제는 안전한 수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계산값이 틀어지게 되고, 2를 넣어볼까? 2를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와버리죠. 이 안전한 범위가 최대한이 여기니까 이걸 넘어가는 걸로 뭘 하려고 하면 그때는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값이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판단해주는 게 넘버의 is safe integer라는 메소드인 거고, 이 메소드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요때까지는 integer, 요거까지 판단을 하면 여기서까지는 true인데 하나를 넘어가는 순간 false가 되게 됩니다. 그쵸?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넘버 엡실론이라는 녀석이 또 있어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0.00000000002 그걸 거거든요. 굉장히 작은 숫자죠. 이거는 뭐 어떤 때 쓰냐면, 자바스크립트가 계산을 할 때 정수형이 따로 있고 실수형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다 실수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났어. 3.9999 더하기 0.01 잘 되네. 아무튼 어느 순간에 이 숫자를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정수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4인데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고 실수형으로 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컴퓨터에서 생기는 이 오차를 이 범위보다 작은 경우의 오차는 그냥 오차가 없는 걸로 간주하자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낼 수 있는 오차 범위가 여기에요. 넘버 엡실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치를 계산을 했는데 얘가 넘버 엡실론 뺀 거보다 크고 목적한 값이 넘버 엡실론을 더한 것보다 작으면 얘는 x는 4야. 요 범위에 있는 x는 그냥 4로 간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로직을 세우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거 나온다는 게 네. 0.1 더하기 0.2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네네네. 그런 네, 그 예시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생각이 안 나서. 맞아. 요게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번째잖아요. 그 얘는 표현해보면 0.3 더하기 4.02 마이너스 17인 거죠. 얘가 요 위에 숫자가.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엡실론을 더한 것보단 작죠.
0.3 더하기 넘버 점 엡실론 한 거보다 얘는 지금 2.2에 2에 마이너스 16이니까 얘가 더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3이랑 같다고 간주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오차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 오차가 없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범위가 허용 범위가 여기까지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새로 등장한 메소드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삼각함수에서 특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인은 삼각함수는 아니고 사인 한번 볼게요. 그냥 부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1, 0, 마이너스 1로만 반환을 해요. 음수는 마이너스 1, 양수면 1. 0은 어떨까? 그냥 0으로 나옵니다. 플러스 0은 0이고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겠네요. 나라 놈은 어떨까? 나는 아니네. 숫자가 아닌 거는 어떨까요? 자동 형변환이 된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이건 나라 넘버로 나오네. 그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매스 트렁크 이거는 쓸 일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소수점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버리면 아닌가요? 버림이 아닙니다. 이래도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버리면 뭐죠? 이러면 마이너스 11이 나와요. 그거보다 더 낮은 숫자로 바꾸는 게 버림이니까. 그럼 반올림 아닌가요? 반올림도 아니죠? 이게 반올림을 하면 라운드 하면은 11이 뜨잖아. 그죠? 그냥 소수점 뒷자리를 그냥 무조건 없애버리는 게 트렁크가 되겠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반올림하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뒤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크 하이퍼네이트 코사인 뭐 그런 하이퍼 뭐 붙는 그런 건데 요거는 뭐 각도를 가지고 숫자로 변환해주는 뭐 그런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나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꾸나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메소드들 늘어났고요. 삼각함수에서 쓸 거예요. 큐빅 루트? 그거 같아요. SQRT가 스퀘어 루트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큐빅 루트일 거니까 3제곱근 근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뭐 모르는 것들 많죠?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런 게 추가됐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좀 모르겠다라고 퉁치는 게 좀 많죠. 저도 그냥 얘기 개발자라. 언더바 프로토의 공식화 클래스 얘기할 때 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요거랑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get prototype of가 인스턴스에 있는 프로토타입 체이닝 상에 있는 생성 잠수의 프로토타입을 반환해 주는 거잖아요, 얘가. 그거랑 요거랑 같습니다. 이거는 아시죠? 똑같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쓸 일이 없어. 쓸 필요가 없어. 원래는 이게 공식이었어요. 이걸로만 했어야 돼. 근데 브라우저들이 그냥 이런 접근자를 제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니들 맘대로 해라. 그래서 공식화 한 거죠. 표준화 시킨 거예요. 원래는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 안에서만 나올 수 있었어요. 요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고 오브젝트 get prototype of라는 메소드를 써야만 이 값을 알아올 수 있었어요. 표준 문서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게 생김으로써 이제 그 표시조차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크롬에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밑에 대괄호 2개 붙어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또 나오고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애버린 거지. 이미 공식화 됐으니까 굳이 2개의 프로퍼티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set prototype of를 하면은 인스턴스의 요 객체를 프로토타입 체인인상의 프로토로 삼아라 라는 내용인데 요거랑 요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지금 표시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훨씬 직관적이죠, 뒤에 거가. 이 객체 프로퍼티에 직접 할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프로토타입 내용을 이렇게 만들면 obj.a가 실행이 돼요. 다시 되죠? obj 열어볼까? x만 보이죠? 중첩됐잖아. 그 캐스케이딩에서 2만 나왔는데 프로토타입 체이닝 상에 이게 있는 거야. 이렇게 객체 만드는 순간에도 바로 만들 수 있게 돼서 요 프로퍼티가 생김으로써. 근데 한 가지 이슈는 요거를 하나를 또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러면 오류가 나요. 똑같은 이 프로퍼티를 복제해서 2번 이상 쓰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에러를 띄웁니다. 그런 거 하면 대괄호 표기법으로 문자열로 하면 어떨까? 이러면 에러가 안 나요? 에러가 안 나는데 내용 보면 내용을 다르게 해볼게요. 2로 바꿔놓을게요. 이러고 실행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된 거지? 어디 갔지? 없어? 무시됐어요. 그러면 얘가 없으면 어떨까?
없어. 문자열로 이런 걸로 박아놓으려고 했더니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무관한 일반 프로퍼티처럼 동작한다라고 썼는데 얼마 전까지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쓰는 상황에서는 그랬는데 그 사이에 크롬이 뭔가 패치를 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 공식 문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언급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브라우저가 이런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무시하게끔 바꿨나 봐요. 그래서 2015, ES 2015는 이걸로 끝이고요. 더 다른 내용도 물론 있긴 한데 하드코어한 내용들이 많을 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것도 사실 좀 하드코어한 게 많았는데 네,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내용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는 또 소개를 안 드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ES 2015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